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2월 2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항상 공지사항은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또 각자 개인마다 매수하라는 방법과 자기만의 주식을 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 목적의 순수 그런 형식의 유튜브니까요. 꼭 이거는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증시 캘린더를 보면은 21일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 의사록 공개에 보스틱인가요? 보스틱 총재인가? 일단 한번 볼까요? investing.com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스틱 연설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보스틱 위원 FOMC 보스틱 연설이 있으니까요. 이 지점이 또 어떻게 될지 이 사람 발언에 의해서 또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감기 때문에 지금도 감기가 좀 있는데 일단 말을 못하는 것보다 콧물이 좀 나고 그다음에 그 오한이 나요. 그 감기 몸살 그것 때문에 좀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어제 못 해드린 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종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0.17% 하락, 보합 하락 마감이죠.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4% 크게 변동성은 안 보여주는 시장이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거래소를 던지는 모습, 기관, 금투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 거의 순매수죠. 투신 연기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54조 원, 신용잔고는 18조 원, 17조 원을 다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원, 계속 1300원대에 있는데 이게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가는 77달러, 금은 2039달러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중국 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한데요. 그걸로 인해서 좀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거는 일단 경제 침체가 왔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면은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약간 걱정은 되긴 합니다. 일단 19일 정도에는 제가 일단 전고점을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오르면 2720선까지도 오를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내려오면 이렇게도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줄은 긋지 않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저 PBR 관련주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지부진한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걱정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약간 쌍봉 기분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좀 걱정은 살짝은 됩니다. 하지만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해도 보시면 이미 상방 박스권, 하방 박스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겁니다. 아마 계속 지수 변동성이 계속 박스권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고민하는 생각은 혼자 해보았습니다. 일단 또 올라가면 일단 다 좋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 힘이 없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주식 반등을 살짝 이끌긴 했지만 그 테마도 26일 날 발표라고 하는데 이번 주겠죠. 아마 이번 주면 모든 PBR 관련주가 끝날 것 같고요. 일단 그날 가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 일본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23년에서 25년까지 배당 관련이라고 합니다. 25년까지 한시적이죠. 그건 일시적으로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닥 제 생각에는 급하게 일단 약간 총선용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도 경제와 정치가 간혹가다 엮이기 때문에 일단 공약이 남발하고 어떻게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연예인 같은 그런 앞에 나서서 강한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약 남발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것도 변동성은 크게 없습니다. 박스권이죠. 크게 하면 이런 박스권이 되겠죠.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지부진하게 이것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크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파동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아지는 파동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작은 파동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나중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합니다. 뭐 일단 테마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반도체라네요. 개발 착수 소식 및 저커버그 이재용 회장 회동 조율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다 AI 붐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가 오늘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네페스아크죠. 오늘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삼성과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일단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뭐 테크윙이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개별주로 너무 많이 혼자 올라간 반도체주도 많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주 반도체가 그랬죠. 막 이렇게 하늘 뚫듯이 올라갔는데 대장주는 가만히 있고 개별주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떤 게 잘 갈지는 저도 지금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네페스아크가 상한가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는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밑으로 혹시라도 내려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려가는 그런 시간 후에 다시 상승폭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리튬입니다. 리튬 광산, 감산 여파 지속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뭐 중에서 리튬을 감산했다니까 뭐 우리 리튬 뭐 확보한 그런 쪽에서 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감기 때문에 간혹가다 코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 온라인, 뭐 교육 윤 대통령 의대 2,000명 증원, 최소한 학충 규모 언급 소식소, 뭐 일단 비상교육 유비온, 뭐 메가스터디 등 일부 온라인 교육 테마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교육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박스권을 이루면서 잠시 박스권 뚫었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를 확실히 잡아주고 그 긴 박스권을 뚫어주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차트를 최대한 길게 보면은 이런 큰 파동이 원래 그냥 줄여서 보면 이런 큰 파동이 최대한 늘려 보면은 이렇게 작은 파동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런 박스권 매직 구간이 끝나야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입니다. 뭐 여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추진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그닥 뭐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현물 ETF니까 뭐 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뭐 내리면 내리니까 뭐 하면 하는가 보다 하는데 이러다가 뭐 또 코인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바닥으로 내려갈 건데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야라고 합니다. 여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를 살짝 꺼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먼 상기님의 난인가요? 해가지고 코인 없애버리겠다 한 게 그때도 국민의힘 그쪽이었죠. 전신이었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뭐 일단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가 7천만 원을 돌파했죠.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차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코인 하면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뭐 그냥 뭐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로 그냥 실체가 없다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뭐 돈을 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면 당연히 매매는 할 겁니다. 조선기자재 호주 해군 전력 강화 속 한 조선업계 참여 요청 소식의 상승.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일단
OLED 유기광 발광 다이오드, LG 디스플레이, LCD 생산 중 공장 매각 추진소, OLED 패널 중심 사업 재편.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LCD 같은 경우는 손뗀 지가 오래됐죠. OLED 같은 경우는 LCD가 우리나라 강자였다가 중국이 따라오게 돼서 LCD를 대량 생산해서 중국이 거의 뭐 매출 1위를 차지했죠. 그 다음부터 LCD 같은 경우는 이미 손뗀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만 유기광, 발광, 다이오드, OLED 테마가 한번 다시 살아나려고 일단 이런 뉴스를 띄우는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은 OLED 쪽도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가, 차트가 하방각에서 상방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가, 그 점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2차전지 테마죠. 뭐 2차전지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뭐 테이핑 관련으로 됐던가요? 유리판 뭐 소재를 뭐 개발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필 에너지 자회사 상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쭉 그 고점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봐야 할 게 신성델타테크, 뭐 이것도 초전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인가요?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덕성도 있죠? 덕성.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뭐 초전도체 관련주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쯤에선가요? 이쯤에선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뭐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3월 정도에 뭐 발표가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를 하겠다라고 뭐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밑으로 거의 마이너스 24%를 맞았는데요. 거래량도 16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게 뭐 코덱스라고 할까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지수 영동형이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엮여 있는 거죠. 뭐 기업 분석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기아, 네이버, KB금융, LG화학, 삼성 SDI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코덱스 200에 포함된 종목들이죠. 이것도 상패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덱스 200이라고 해가지고 상패를 안 당하는 건 아니고요. 지수와 비슷하죠.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거래소 쪽, 코스피 쪽은 쌍봉을 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상패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주식이 힘들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주식 대형주 연동형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큰 종목들 같이 엮여 있는 거 일단 뭐 배당도 주긴 합니다. 뭐 얼마 주진 않지만 예전에는 뭐 700원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 나와 있나요? 최근 분배금이 95원이네요. 연분배 횟수는 4회. 원래는 최대 700원까지 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뭐 배당도 주니까요. 개별 종목을 하기 힘드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일단 연동형이니까요.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지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게 지수 움직이는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익률도 상당히 작다는 거는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그 점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크게 상승의 수익률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다만 주식을 하기가 힘들다 싶은 분들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제가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매수를 못했는데요. 안타깝죠. 일단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거의 93% 올라갔네요. 안타깝습니다. 삼익 THK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린 후 많이 올라가는 모습. 요새 컨디션도 난잡하고 몸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들어온 흔적은 있지만 나간 흔적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오늘 뭐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니까 1차적인 자리로 이 자리 1550원짜리 이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다시 1,400원짜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교육이 오늘 점으로 갔다가 쭉 빼는 모습 보였죠. 그 다음에 링크제니시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링크제니시스는 뭐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라고 하네요. 주요 블랙박스, IoT, 뭐 AI, 인공지능 AI 분야에 뭐 연구개발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차트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이쪽 매물대를 일단은 섭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지지 자리가 1차적으로는 뭐 7,500원짜리, 7,000원짜리, 7,000원짜리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어느 순간 좀 내려와 주기만 기다린다면은 뭐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가면 내 거가 아니고 내려오면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혹시 발음이나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셨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드릴 말씀이 뭐 이런 거죠. 주식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좋은 자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조금 올라갔다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해서 이런 자리죠. 올라갔다 해서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난다면은 이렇게 시세가 나오니까요. 그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